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할 겁니다.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범죄 행각에 나선다면 그건 시민들의 이름으로 징치해야지요. 시장님, 추억이 새록새록 돋죠? 참 못된 질문이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5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경험이 무섭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대구시의 대대적인 시민 서명 검증 작업 이야기인데요. 지난 11일에 대구시는 엄청 대단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주도해 청구한 정책 토론 서명인 중 5명의 서명이 명의 모용 사례로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 8개 토론 각각에 700명에서 1200명 가량이 서명해서 전체 서명자는 7310명이었으니까 전체에 대비하면 0.07%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7310명 중 3589건은 동일 인물이 여러 주제에 걸쳐 서명을 한 사례라면서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토론 서명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정책 토론제도 청구 인원을 300명에서 1500명까지 늘리는 작업을 시도할 때 실수로 속내를 들켰잖아요. 정책 토론 제도가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게 당시 대구시의 숨겨진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대단한 위법 사실을 밝혀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홍 시장의 복심이라는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까지도 공통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제도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여론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여론 왜곡이라는 주장인데 의문은 우리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혹시 경남도지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그러진 않으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서명 위조와 관련해선 우리 시장님도 재밌는 경험이 있죠.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무상급식 문제로 도민의 공분을 샀고 2015년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홍 시장님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해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자가 하게 되면 현실화될 수 있겠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주민 소환 때에 서보면 누가 쫓겨나는지 보자 라면서 내 지지층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맞보를 놨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라는 곳이 무상급식의 또 다른 축인 교육감을 소환하겠다고 나섰죠. 무상급식을 매개로 홍준표 소환파와 교육감 소환파가 나뉘었고 양측의 주민서명 운동전은 정말 피를 튀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났죠. 양측에서 모두 이른바 서명 위조 의혹이 일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양측 모두 서명이 위조됐다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양상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홍 시장의 언급 후 촉발된 교육감 소환파 쪽에선 경상남도 산하 기관장을 하던 홍 시장 측근을 포함해 경남도의 국장급 공무원,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이 참여해 조직적인 서명 위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면요.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박치근 경남FC 대표와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건범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등 주요 인물 10명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박치근 대표를 중심으로 경남FC 직원들, 경남개발공사 직원, 도 공무원 등이 박 대표가 보유한 공장 건물에서 허위 서명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허위 서명부에 기재된 주민들의 인적 사항은 박건범 복지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관계를 맺고 있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수한 환자들의 정보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시를 받은 직원은 평소 관계를 맺은 병원 원무과장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에게 도정 홍보했을 것이라면서
환자 및 수검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합계 19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박건범, 박재기, 박치근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치근 대표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도지사 비서실 직원을 포함해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또 홍준표 지지 산악회 모임에서 만난 회원 등을 자신 소유 공장으로 불러서 허위 서명부를 제작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일로 박치근, 박재기 두 사람은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박건범 국장은 징역형이 집행유예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해 26명이 사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이 확보한 서명부를 모두 폐기해버렸고 이를 경찰과 선관위가 관리하지 않으면서 더 있었을지도 모를 범죄 사실은 묻혀버렸다는 게 당시 지역사회의 여론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소환파 쪽에선 직접 서명을 받은 서명부 중 일부가 서명자의 읍면동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임의로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서명부에는 동일한 읍면동 주민들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원래는 선관위의 보정 작업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인데 규정을 미숙지한 주민 일부가 사전에 이 일을 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일로 학부모 2명을 구속까지 했는데 경남에선 교육감 서명 위조 사건과 형평을 맞추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연루된 학부모 8명이 집행유예 및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까지 했고요. 이 사건 당시 우리 시장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는 페이스북에서조차 이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측근들이 구속된 후에야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냈지만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을 아꼈는데요. 역시 우리 시장님 말하기 좋은 자리를 참 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 알게 돼 감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